안녕하세요, 꼼방의 모찌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, 뭐 어떻게 지냈냐, 영상을 하도 안 올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계셨거든요. 진공관 앰플 만들거나 이렇게 뭘 만들거나 수리하는 게 그런 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. 저는 이런 게 좋아서 이 최초의 영상을 이제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,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, 조그만한 것이라도 누군가 다시 시작을 할 때 이런 게 궁금하면 이제 찾아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, 그런 거를 제가 없더라도 남겨두고 싶었거든요. 그 유튜브를 찍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,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걸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계속 이제 틈이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이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지난번에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다,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의 그 이론적인 걸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끝자락에서 제가 이제 멈추었거든요.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 오는 무기력증, 그 무기력증을,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좀 연속이 되었고, 그걸 또 나름대로 새로운 걸 뭘 배워서 그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자 계속된 노력을 뭘 해봤지만, 이 심리 상태가 약간 호전되지 않고는 그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해본 것 중에 그 냉난방 공조기,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폴리텍 대학교 교육을 한 2달 정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 두 번째는 영상 편집에 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교육을 좀 받았는데, 그게 프로그램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. 교육이 약간 문제죠. 영상의 말미 이제 끝자락에 어떤 분이 그 공부 중에 특이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, 그렇게 물어봐 주신 게 있어요. 그게 그 알루미늄에 홀을 뚫고 난 다음에 그 모서리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잖아요. 그거를 커팅을 살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만지기가 쉽고 가공면이 깨끗해 보이거든요. 원형으로 하는 이 뚫린 홀에는 어느 정도 직경이 작은 것들은 요런 그 디버링 날이 있어요. 요런 드릴로 대체해 가지고 10mm, 9mm 정도 좀 이하의 홀의 모서리는 이걸로 커팅을 합니다. 아주 깨끗하게 되고, 드릴 날 큰 거를 그 살짝 덧대어서 모서리를 날리는 거하고는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요.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르다면 결과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그 날입니다. 두 번째 디버링 날은 좀 더 큰 홀, 10mm, 20mm, 30mm 이렇게 큰 홀을 뚫었을 때 그 날카롭게 모서리가 발생되는 이 커팅기거든요. 디버링 툴이라고 합니다. 이 공구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이 그라텍이라고, 이거는 인터넷에도 많이 팔아요. 이것과 같은 거예요. 이거를 이 모서리에 홀에 대고 이렇게 돌리면, 일정하게 이렇게 한 2번 정도 돌리면 모서리가 깨끗하게 날아가거든요. 약간 한두 번 연습해보면 됩니다. 이 공구를 사면 뒤쪽에 날이 이렇게 있어요. 요 부분 각도가 좀 다르죠. 제가 이제 쓰는 거는 180도짜리인데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선택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고, 보통은 이거 하나 사고 여유 날이 2개 정도 좀 돼 있으면 이거 자작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 없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. 그라텍에서 나오는 별도의 날만 이렇게 또 팔아요. 이 디버링 툴이 금속을 모서리를 커팅해 내는 게 있고, 뭐 알루미늄과 같은 이런 경량 금속,
그다음 플라스틱 이렇게 재질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. 저는 경금속 정도로 쓸 수 있는 일반적으로 파는 그걸 사서 알루미늄 가공할 때 쓰고,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싸진 않지만 이렇게 날도 또 판다는 거.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이제 공구들인데, 이런 것도 있다는 거. 이제 뭐 살 때는 그냥 이게 손잡이가 약간 좀 굵어야 되거든요. 요런 게 사용하기가 제가 제일 편했고, 요런 것들은 지금 보기는 되게 좀 약하게 생겼잖아요.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 가공할 때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옛날에 한번 사본 거고, 그렇게 디버링 하는 툴은 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그 탭핑 할 때 쓰는 그 탭핑 날은 뭘 쓰냐, 그 제가 제일 많이 쓰는, 시간을 요하는 것이면 전동 드릴로 해야 되지만, 전동 드릴로 쓰면은 속도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, 조절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작은 이 탭핑 날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기가 쉽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뭐 빨리 가공을 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골이든 어디서든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는데, 이런 날이 부러지면 구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핸드툴을 많이 쓰는데, 요런 제가 이게 어디서 파는지 그거는 그 사진을 제가 링크도 올리고 해 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날을 끼운 다음에 쓰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속도가 뭐 자기 마음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니까 부러질 일이 거의 없죠. 근데 이걸 돌리다 보면 힘이 살짝 걸릴 때가 있거든요. 이 알루미늄 두께가 이렇게 이제 두껍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데, 특히 이 재질이 강도가 높지 않고 그 무른 금속을 할 때 여기에 힘이 굉장히 좀 많이 가해져요. 역설적으로 깊이가 깊으면.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할 때는 그 홀에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태핑 오일이라고 오일을 파는 게 있어요. 그 오일을 쓰든지, 아니면 그게 없을 때는 제가 써본 것 중에 옛날 코로나 와가지고 그 젤 타입의 소독제 나왔잖아요. 여기 살짝 바르고 하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나를 오랫동안 보호하면서 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날은 이제 3개의 탭을 사용해서 홀을 하나 뚫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된 타입 말고 이렇게 가공 기계에 잡아 넣어서 바로 한 번에 탭을 내는, 이거는 CNC 같은데 그 기계에 물려가지고 쓰는 이 태핑 날이거든요. 요런 것도 있습니다. 똑같은 그건데, 이건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3번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아요. 요거는 한 번 딱 이게 수직만 맞으면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한 번에 탭이 다 낮이거든요. 그리고 강도도 되게 높아가지고 가공이 잘 되는 느낌이 싹 드는데, 요거는 진짜 힘 조절 잘해야 됩니다. 가늘수록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, 드릴을 쓰면 훨씬 편합니다. 근데 속도가 좀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전동 릴만 있으면 대부분 거기서 확 돌아버리면 이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팍 끼어가 있다가 그럼 부러져 버리죠. 대부분 그 이 날이 뭐 달아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끼어져 가지고 못 쓰는 게 대부분이고, 날이 그 대신에 D가 이렇게 크잖아요.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힘으로 딱 돌리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자작을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만들 때 이 공구들이 하다 보면은 엄청 필요한 게 많거든요. 자질구레한 게 되게 많고, 이걸 필요할 때마다 다 사다 보면 쌓여가지고 진짜 결국엔 나중에 또 짐돼요. 오래 좀 해보신 분이면 대부분 잘 아실 수 있죠. 그렇고 지금 앰프를 지난번에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중단돼 버린 그거는 부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트랜스도 감고 뭘 했다가 수dob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찾는 대로
정리를 해서 다음번 이 진공관의 기초적인 거 말고도 나머지도 이렇게 관에 따른 얘기나 이런 것들은 할 얘기는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촬영해서 그런 것들은 올릴 수 있도록 하고, 당분간 제 차 수리한 거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차를 고치는 거거든요. 제가 그 수리를 하는 거니까. 그런 게 좀 지난번에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는데, 그런 걸 간간히 올리면서 진공관 앰프에 관한 얘기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